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이분은 국정원에서 아주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국가 기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현재 국정원에도 혹시나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신변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분의 본명과 얼굴은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목소리는 이제 그대로 나가지만요. 닉네임만 여러분들한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호 선생님은 백호가 그 하얀 호랑이 백호인데 그 닉네임이 선생님 그 어떤 얼굴이나 행동에서 그 누가 붙여준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공작관 활동할 때 어떤 그 스파이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스파이 타이틀명입니까? 이게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예. 저희들이 붙이는 코드도 아니고 예. 북한에서 붙여준 겁니다. 이게. 아, 북한에서 붙여준 거군요. 오늘 제가 저기 이제 응하게 된 거는 이제 국정원 관계 당국에 이제 허가도 받았지만은 최대한 보안 유지도 하고 예. 그래서 제 주변 및 제가 그 행한 일 중에 개인적인 거 외에 제가 실제 행한 거는 좀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공작 활동을 한 그 깊숙한 거는. 예, 거기엔 또 왜냐하면 또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토리를 하다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기관원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서로 보호를 해야 돼. 20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근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공작관들의 이게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국가의 피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요. 신변 안전도 그렇고요. 제가 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국가에 그 피해 가는 건 없지만은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쭉 그쪽에서 살아온 그것이 이제 네. 좀 심각하다 그럴까 그런 거는 이제 보안을 지켜주는 게 좋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제 3자가 뭐 소설로 써서 이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저에 대해서 그건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근데 북한에서 왜 우리 선생님을 백호로 그거는 붙였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북경에 나가 있을 때 네. 그 북쪽에서 중국의 보위부 책임자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저는 걔네들하고 터놓고 지냈으니까. 네. 그 전화가 와서 김정일 지도자의 비서 2명하고 조직 지도부 2명이 중국에 오는데 네. 자기들을 감사하러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신을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왜 나를 만나냐 했더니 지도자 동지 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좋다 답변을 했죠. 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차를 탔더니 2명의 이제 김정일 비서는 이미 타 있고 네. 다른 한 차에 이제 그쪽 대사관 그쪽 책임자하고 조직 지도부 2명이 타고 그래서 우리 4명이 타고 갔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북경에서 한 40분 걸린 작은 거기도 뭐 우리로 치면 저 이게 외곽지대 위성 도시 네. 그런 데인데 거기 큰 기와집 앞에 섰는데 그 향육집이어서 향육이 뭐냐면 우리로 하면 이제 개고기집이죠. 개고기요. 예. 그 북한에서 직접 나와서 운영을 하고 네. 북경이나 뭐 심양 뭐 이런 큰데 가면 북한에서 운영하는 큰 집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숙소도 있고 거기에 이게 말하자면 초대소죠 우리로 얘기하면. 네. 그 내리면서 비서실에서 왔다는 친구가 선생 그 우리가 무섭지 않소. 우리가 4명이 초대소에 같이 가는데 혼자 오셔서 했더니 그 이제 이놈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나 회의하러 왔다면서 다른 뭐가 있겠냐. 네. 그냥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그랬더니 네. 역시 백호 선생이구만요 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나를 이제 백호로 부르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그 저희 쪽에서는 요거 어떤 동물을 또 붙였는데 요거랑 다른 동물입니다. 그것도 좀 그렇고. 서로 이제 우리 저 대한민국 측에서는 북한의 그 공작원들 예의주시하면서
저놈은 이제 뭐라고 뭐 올빼입니다 뭐라고 이제 붙여주는군요. 이름을 모르니까 저놈의 특징이라든가 어떤 암호명을 그런 것도 있죠. 이제 행동하는 현지 거 보고. 행동 요원들은 뭐 서로 저놈은 쪽제비고 뭐 날파리인지 뭐 이런 거 다 붙이는 그런 거고. 식으로. 저쪽에서도 우리 백호 선생을 백호로 불렸다는 거는 뭐 무시무시한 일을 많이 했나 본데요. 아니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김일성 살아 있을 때 네. 남북 간 정상회담도 추진해 왔고 또 다른 우리 수건 사업도 북한하고 같이 한 게 있고 네. 그런데 또 그 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갖다 붙였고 네. 그 대화는 뭐가 왔는지는 생략하겠지만은 네. 그때 북한이 그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한다면은 네.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 그게 골자였습니다. 예. 그게 1994년인데 94년. 예.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봄에 급서를 하고 예. 그 내용도 뭐 알지만 나중에 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다 중단되고 네. 정상회담이 중단되고 그 서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이런저런 거 추진하다가 네. 그렇게 됐으니까 조문을 보내든지 주중 북한 대사관에 조화라도 보내는 게 어떠냐 하니까 이게 저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지. 아니 서로 선수들끼리 싸우다 하나가 죽으면은 그 조의도 피해주고 이러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북한 애들이 앙심을 품고선 한 북한 보위배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앞으로 남조선 20년 힘들 거다. 너희들 왜 비산을 걸고 그러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이후로 김정일이 나를 초대한다면서 심양 총영사, 한가리 부대사, 뭐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하고 본사 출장가 다시 출장 들어가서 얘기할 때도 우분한테 저쪽에서 자꾸 그러는데 한번 들어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그거 왜 안 되냐고. 그럼 너 들어가면 다 불 거 아니냐. 내가 불 게 뭐 있냐. 국내 정세에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오직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심양 총영사가 다시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어떻게 이제 다시 생각해봤는데 그럼 정식 초청장을 보내라. 그때 그러겠다고 그래요. 대신에 내가 평양 가 있으면 네가 저기 그 서울 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풀려나면 너도 풀려나고 그 조건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정상적으로 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다 잡아가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냥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백호라는 걸 알았죠. 이야,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는 거면 백호 선생을 초대해 놓고서는 어떻게 억류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뭐 옥류해봐 저한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협박용으로 나 이 백호를 여기서 잡아놨으니까 니네들 뭐 누굴 대신 누굴 풀어달래는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용도로. 근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같이 나가는 놈도 아니고. 아유 거물급으로 벌써 백호라고 저쪽에서 아니 걔네들이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거 없어진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손해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고 뭐 제가 무슨 위대한 박사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유 그래도 어차피 숨기고 다니는 거 저 없어지면 이제 발표도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주민등록증은 있죠. 그렇죠. 이제 발표를 안 하겠죠. 원래. 그렇지 발표는 안 우리 같은 사람 뭐 해봐야 발표 나겠어요. 그것도 그냥 없어지면 그만이고 그런 거.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북한의 대북 활동하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북한에서 죽든가 이런 경우 많이 있었겠네요. 뭐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에 그 최영 사람 분이 돌아가셨고 그 전말은 뭐 신문에 다 났으니까 그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다른 나라 대사관에 또 다른 데서 근무할 때도 러시아 정보 책임자하고도 상당히 가까웠어요. 네. 뭐 부부간에 서로 초대도 하고 또 북경에서도 이제 북한 대사관들이 명절 때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예. 북경에 제 아파트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때. 북경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예? 한국 평수로 얘기하면 몇 한국 평균 한 60평 정도 되고. 혼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북한 애들을 위해서 저 일본에 주문해 갖고 조총련에 뭐 이제 북한 가요가 많이 들어간 예. 그때는 A 트랙이 있었어요. 이게 에이트랙이 뭡니까? 이제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하는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그때 원산 앞바다에서 받았다는 뭐 대형 건조된 문어 이게 그 문어가 굉장히 크더만요. 이렇게 사람 길이만 해요. 크기가. 그것도 백호 선생한테 보내줬어요? 뭐 자기들 말로 그런데 김정일이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대사관에서 이제 나눠줬겠죠. 이렇게. 걔네들하고 뭐 자주 보고 뭐 술도 자주 먹었으니까. 이게 선수끼리는 서로 그렇게 지내야지. 뭐 이렇게 피하고 뭐 저 밖에 대사관들이 북한 대사관 뭐 모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해야지. 속에 들어가면 뭘 알지 그냥 뭐 밖에서 뭐 백날 할 거죠 그게. 그래서 깊숙이 이제 그 남북 이런 정보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뭐 말하자면 중요한 저 김정일 때 그 DJ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개입하신 건가요? DJ요? DJ 때는 개입 안 하신 건가요? DJ 때는 저는 우리 같이 저쪽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든지 한 사람들은 위쪽도 다 처단당했고, 저도 이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이제 풀려났고, 양쪽에서 다 이제 처단한 거죠, 그게 차단하고. 양쪽에서 그런 일을 비밀리에 작업을 시키고서는 처단을 시키는구나. 아니 정권이 바뀌고서 친북 정권이 들어섰는데 저쪽 속속들이 아는 서로가 있으면 자기들이 친북 활동 못 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DJ 들어서 국정원 직원들 약간 저 손 볼 때 거기 처단 좀 불이익을 당하셨나요? 저는 이제 저하고 상당히 가깝고 또 유능했던 제 선배 그다음에 후배들이 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어떤 뭘 혐의를 씌워서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한참 고생했죠. 뭐 최공적관이 다 밝혔듯이. 거기서도 안 되니까 이제 그 검찰에 남겼는데 검찰에서는 왜 왔는지 자기들도 모르겠고 서류도 온 게 없다. 그러니까 하루만 주무시고 가라고 해서 하루 그냥 자고 왔어요. 나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후배들한테 그때 왜 그랬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대로 서류상에 뭐 잘못된 게 하나만 있었어도 아마 간첩으로 몰렸을 거라고 그래요. 북한 애들이 처단당하는 식으로. 그래서 웃고 말았죠. 뭐 그러니까 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방첩 활동한 국정원 요원들을 이제 다 작사를 내는구만요. 그러니까 그때 유능한 대공 수사, 대북 수사, 대북 공작 이건 다 날라갔죠 그때. 다 날라갔죠. 네. 그래야 지들이 뭐 헤쳐먹고 거기가 편하니까. 이야, 그거 참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말하자면 살아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사하던 사람들이 5명인데 저 하나에 붙어갖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달달 볶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 중에 책임자 하나가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우리 회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지 몰랐다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끝나는 날 저기 대성리 가서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국정원에서? 네, 조사관들, 국정원의 조사관들이.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 국정원에서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또 이제
개인적인 경우도 보안이고 뭐고 그거 다 알려진 거고 네. 또 최수영이가 와서 또 한참 얘기했고. 예, 최수영 공작관께서 또 설명한 것도 있고. 네. 그 또 더 비밀스러운 건 또 이렇게 뭐 폭로하시기가 또 그러시고. 그 남북 대화가 어떤 그런 식으로 서로 공작을 하면서도 남북 간에 밑에서 공작관들끼리 서로 이런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백호 공작관이 작업하는 거는 통일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첩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요인 암살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전 뭐 그렇게 이제 거창한 목적을 갖고 이런 건 없고 예. 제 앞에 부딪히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해갖고 그때 이제 한 건데 사실 남북 간에 서로가 만나면은 저쪽은 진짜 프로 선수들이고 여긴 전부 아마추어거든요. 왜냐면 쟤네들은 20, 30년 계속 이어나오고 그 통전부를 하나 맞더라도 10년, 20년 하고 죽기까지 하잖아요. 예. 옛날 김영순이 보면은 그렇죠. 그 외무상도 뭐 몇십 년 노련한 애들인데 예.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하고 그나마 또 5년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길어야 1년, 2년만 다 갈려요 또. 자. 이게 선수들이 이거 완전 아마추어예요. 축구 C팀하고 A팀이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쟤네들은 원리 원칙이 아니고 생활화된 애들이고 아주 그 회담이. 말하자면 공작원으로 완전 몇십 년간 잔뼈가 굵은 애들이고 그렇죠. 이쪽은 정권 좌파 정부 들어서면 숙청당하고 그나마 하는 척하다가 또 이어지질 못하니까. 우리는 뭐 그 통일원 장관이 뭐 주사파 출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대화는 잘 되겠죠 대신에. 대화는 잘 되겠지. 네, 그는. 아주 부드럽게 잘 되겠죠. 그게. 예, 비굴한 대화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비굴하지 않고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 좌파들도 많이 보고 친구도 많아요. 그 국회의원 친구도 있고 뭐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애들이 있다. 뭐 국회 사무총장도 되고 뭐 다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근데 얘네들 하는 거는 자기들은 이제 사실은 반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애들은 이제 전부 미국에 유학 보낸 놈들 아니에요. 평양으로 유학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평양으로 유학 보내야 되는데. 그 훌륭한 나라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예. 그 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북 가면 백날 해봐 뜯어 먹을 게 없고 박헌영처럼 처단당하니까 여기서 끝까지 붙들고 이제 갉아먹는 이제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죠 그게 사실은. 그 주사파면 주사파대로 올라가서 이제 김정은이 잘 모시고 살아야지 왜 여기 와서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요원들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 처음에는 어렵게들 입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엘리트들이 들어오죠. 엘리트들이 들어가잖아요. 대학 전체에서 이제 졸업할 때 B 플러스 이상이니까 10% 안에 들어야 되고 예. 체력도 이제 평균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갖다 놓고 뭐 시키질 않으니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능력들이 있는데 시키는 게 이거 하나만 하고 뭘 해라. 이게 몇 년 수십 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이지 못.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은 전 세계로 상대해서 다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공작할 수 있는 데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공작해야 되지 중국 않나요? 공작해봐 가다 회유당하는 놈들이 많죠. 아, 돈으로. 돈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물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에 가서 오래 공부하면 친미되듯이 중국도 오래 근무하면 그 친중이 되게 돼 있어요. 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의 수준이 그 요원들이 CIA나 뭐 모사드나 이런데 모사드 요즘에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 수준이 우리 국정원이 안 되나요? 그럼? 국정원이 우리가 국정원 전에 예. 국정원 이름도 갈아야 돼. 나라 걱정하고 있는 게 국정원이지 무슨 예. 그 우리가 이제 안기부 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사드보다 더한 것도 있고 CIA하고 합동 공작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국정원으로 해갖고 이종찬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한 거죠. 아, 할 수도 없었고. 이종찬이가 그 친구가 뭐 그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네. 전두환 때 뭐 하고 뭐 하다가 DJ 됐으면 전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 모사드나 BCI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들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예. 그거 못하게 하면 사람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못하게. 그러니까 뭐 그저 신문 쪼가리 나는 거 그거 갖고 저
밖에서 외교관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일밖에 더 하겠어요. 뭐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게 DJ 정부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그 그렇죠.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노태우 때는 그때는 말하자면 뭐그 안기부, 그때는 안기부가 아니라 그때 뭐였죠? 안기부에서 안기부죠. 국정원이 됐으니까. 안기부 때는 그래도 그 요원들이 실력이 좀 있고 사명감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DJ 때부터 그런 대북 첩보 활동이라든가 대북 공작 활동을 뭐 축소시키거나 막 저 감옥에 보내거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간첩 수사하지 말고 간첩이 꼭대기에 있는데 간첩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리고 간첩이 꼭대기에서 지시를 하니 나니 참. 예, 그리고 그 뭐 가급적이면 예. 이제 북한 거슬리는 일은 하지 말라.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간첩에 포섭된 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네. 그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일성 장학생이라 볼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더불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북한이잖아요. 아니 그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냐고. 주체사상 아닙니까? 아니 어디에요? 소위 김일성의 역작이라고 하는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들어봤어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불어 김일성과 함께 이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전번 더불어 그 더불어가 이제 부르짖은 게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중심이라는 건 어디서 말이 나오냐면 황장엽 선생님이 지으시고 말하자면 뭐 창조한 예. 주체 사상 속에 사람 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그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게 원래 그 양반이 한 인본 그거였었는데 인본, 예. 그것이 이제 수령주의하고 그 김일성 숭배하고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90년도 초에 모스크바에서 이제 주체 사상부터 무슨 공산 국가끼리 회의를 하고 연설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황정일 선생이 주체 사상 그거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 김일성을 언급해주고 수령을 위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예. 그걸 아니고 그때부터 삐뚤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결국은. 예. 그 우리나라 오지 말고 이제 미국가 있었으면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으셨을 뿐인데 김대중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고. 요 연금 아니면 뭐 감옥 생활이 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네, 다 그랬죠. 아무 활동도 못 하게 연금 시켜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 같이 왔던 저 이름 잠깐 까먹었네. 예. 그분이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그 지금 상당히 중병을 앓고 계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한데 그러려면 데리고 오질 말지. 큰 손님이고 그 우리한테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도 세워지고 위신도 세워주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네. 대접도 못 받고 그냥 불행한 이상가족으로 전락해버리고 지금 봐주지도 않고 죽도록 그렇게 DJ 때부터 핍박을 일삼고 있다가 괜히 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게요. 내가 입장 바꾸는 생각도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기를 못 털어봤지. 그러게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백호 선생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면 이제 앞으로 백호 선생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이제 백호 선생의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슈별로 그럼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 지금 공작관이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글쎄요, 저는 뭐 떠난 지 20년이 돼갖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은 또 네, 그것도 지금은 비밀이신가요? 전직 요원들도 모르나요 지금?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뭐 합동작전하는 뭐 수사하고 달라서 네. 또 그분들은 저 서로 그 에너지를 나누어 가지시면서 하시는데 네. 이 공작은 이제 해외가 현장이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옆에서 누가 하는지 몰라요. 아. 또 데스크에서도 바로 마주 앉아서도 제가 뭘 끄적거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네. 그 위에서 이제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은 종합해서 다 알겠지만 네.
실제 뛰는 사람들은 옆에 일을 잘 몰라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또 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살인은 해보셨습니까? 살인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 북한의 뭐 어떤 요인을 암살이라든가. 글쎄 그 정도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허락을 잘 안 해주죠. 그리고 아니, 혹시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이제 그 작전에 들어간 적은 있는데 아니 죽여서 뭐예요? 그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니 요인 암살. 그 북한의 요인이 어디 있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 인형인데. 김정은이 목을 따야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따요? 김정은이 목을 못 땁니까? 참수 작전 이런 거가 있을 수 없나요?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우리처럼 뭐 노출돼서 뭐 이거 흔들면서 리무진 타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거 죽여봐야 더 이상한 놈들이 나와요. 집단 군인 세력이 나오면 더 이상하죠.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이 바뀐다 이렇게 예측들 하는데 소용없는 일인가요? 왜냐하면 거기 귀족이 따로 있잖아요. 로마 시대 귀족이 있었듯이. 그럼 귀족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10만 명 된다 치고. 아이고. 그럼 자기들도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매 맞아 죽든지 대동강물에 빠져 죽든지 이럴 텐데 결사 보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혜택 받고 선택받은 종족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남쪽하고 북한하고 붙으면은 남쪽은 한 2천만 명 죽고 우리는 한 1,500만 명 죽어서 우리는 600만 명만 있어도 살아간다. 그 공식으로 얘기를 한 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군대도 자기들 살으려고 그거 받쳐주는 거지. 예. 지금 김정은이 없어지면 저쪽에 내란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어떤 놈이 그걸 할 거야? 또 죽은 놈 살려서 뭐 할 거예요?